1530원. 여러분, 이 숫자가 단순한 환율 수치로 보이십니까? 지금 우리 경제는 체온이 40도에 육박하는 초고열 상태에 진입했습니다.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치명적인 비상 상황입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무려 17년 만에 다시 마주한 공포의 숫자이기도 하죠. 어제까지 10,000원이었던 내 지갑 속 가치가 자고 일어나니 8,000원으로 쪼그라든 셈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온 자산의 기초공사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설마 별일 있겠어? 라는 안일함이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소리 없이 갉아먹고 있습니다. 팩트만 말씀드리죠. 환율은 단순히 숫자가 오르는 게 아니라 당신의 노동 가치가 증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지갑이 실시간으로 털리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공포의 이면에는 우리만 모르는 거대한 자본의 움직임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왜 전 세계의 똑똑한 돈들은 하필 지금 대한민국을 가장 먼저 탈출하고 있는 걸까요? 단 한 달 만에 30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이 사라진 진짜 이유를 알면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그 냉혹한 진실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단 한 달 만에 3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감이 오십니까? 이건 단순히 주식이 조금 떨어진 수준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영리하고 냉정한 스마트머니가 한국이라는 배에서 앞다퉈 뛰어내리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죠. 경제의 혈액인 자금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심각한 대량 출혈 상태인 겁니다. 외국인들은 우리 경제의 급소를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펀더멘탈이라는 기초공사가 어디서부터 금이 갔는지 우리보다 훨씬 먼저 눈치챈 것이죠. 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에 남겨진 건 가치가 반토막난 우리의 원화와 텅 빈 통장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자산은 그들이 버리고 간 리스크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죠. 그런데 이 30조 원의 엑소더스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를 더 소름 돋게 만듭니다. 이 거대한 자본의 이탈은 우리 일상의 숨통을 조여오는 또 다른 거대한 불길과 맞물려 있거든요. 중동에서 시작된 이 불길이 당장 내일 우리 집 식탁과 건설 현장을 어떻게 마비시키려 하는지 그 숨막히는 연결고리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7,000km, 대한민국에서 중동까지의 거리입니다. 참 멀게만 느껴지시죠?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그곳에서 치솟는 불길은 이미 여러분의 주방 가스레인지 위까지 번져 있습니다. 전 세계 원유의 20%가 통과하는 단 하나의 길목, 호르무즈 해협이 거대한 인질극의 무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좁은 바닷길이 막히면 우리 경제라는 거대한 기계는 그 자리에서 즉시 멈춰서게 됩니다. 단순히 기름값이 조금 오르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산업의 기초 중의 기초인 나프타 수급이 통째로 끊긴다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나프타가 무엇인지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플라스틱, 비닐, 세제, 심지어 지금 입고 계신 옷의 원료가 바로 이 나프타라는 사실을 말이죠. 대한민국은 이 원료의 대부분을 중동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불길이 거세질수록 우리 안방의 온도는 차갑게 식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겁니다. 트럼프는 이란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고 이란은 호르무즈를 닫아 걸겠다고 맞서고 있죠. 이 고래들의 싸움에서 가장 먼저 등이 터지는 건 우리 같은 에너지 빈국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무역 강국이라는 이름표 뒤에는 원자재를 100% 수입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뼈아픈 급소가 숨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시절에는 보이지 않던 이 약점이 환율 1,530원이라는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우리 경제의 심장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 우리에게 공급망은 곧 생명줄과 같습니다. 이 생명줄이 끊어지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팩트만 말씀드리면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거시적인 경제지표의 하락이 어떻게 여러분의 집 앞 쓰레기 봉투 가격을 올리고 어렵게 분양받은 아파트 공사를 중단시키는지 그 소름 돋는 실체를 아셔야 합니다. 숫자로만 보던 위기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무참히 마비시키는지 지금부터 그 처참한 현장으로 직접 안내하겠습니다. 단 14일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공들여 분양받은 새 아파트의 공사가 완전히 멈추기까지 남은 시간이죠. 설마 하셨겠지만 이건 실제 현장에서 들려오는 비명 섞인 경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동발 나프타 쇼크는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프타에서 추출되는 에틸렌은 콘크리트를 단단하게 굳히는 레미콘의 필수 원료입니다. 그런데 이 에틸렌 재고가 단 2주치밖에 남지 않았다는 분석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료가 없으니 레미콘 촬영은 서고
아파트 뼈대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는 10월 입주를 앞둔 단지들은 이미 비상이 걸렸습니다. 원자재 가격 폭등을 이유로 시공사들이 공사비를 30%에서 40%까지 올려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하루아침에 수억 원의 추가 분담금이라는 악몽으로 변하고 있는 셈이죠. 우리 일상도 예외는 아닙니다. 당장 편의점 도시락 용기부터 지자체 쓰레기 봉투까지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못 구해서 일반 봉투에 버려도 된다는 지침이 나올 정도면 이미 상황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거시경제라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삐걱거리기 시작하자 우리 삶의 가장 낮은 곳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팩트는 이렇습니다. 환율 1,530원의 공포는 단순히 숫자의 장난이 아니라 여러분의 식탁과 보금자리를 직접 타격하는 실존적인 위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비규환의 현장을 무대로 자신의 판을 짜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란을 초토화하겠다며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가 던지는 한마디에 왜 우리 자산의 운명이 결정되는 걸까요? 그가 설계한 이 거대한 체스판의 가음수,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려놓을 것. 이 섬뜩한 경고 한마디가 전 세계 외환 시장을 통째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단 일주일입니다. 그가 이란에게 호르무즈 해협을 즉시 개방하지 않으면 모든 발전소와 유정을 폭파하겠다고 통보한 시한 말이죠. 여러분, 이건 단순한 미친 사람의 헛소리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거래의 기술 그 자체입니다. 트럼프는 지금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전 세계의 경제적 목줄을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파멸적인 무력을, 다른 한 손에는 협상 카드를 쥐고 말이죠. 팩트를 볼까요? 현재 미국 내 여론은 전쟁에 그리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단 29%만이 이란과의 전쟁을 찬성할 뿐이죠. 그런데 왜 트럼프는 이런 극단적인 공포를 조장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공포가 극에 달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가장 유리한 조건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고래들의 싸움 사이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건 우리 같은 수출 국가들입니다. 그의 SNS 한 줄에 환율이 10원, 20원씩 요동칠 때마다 여러분이 피땀 흘려 모은 원화의 가치는 걸레짝처럼 찢겨나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서로의 패를 맞추며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동안 우리는 그들이 던지는 불확실성이라는 폭탄을 아무런 방어막 없이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셈입니다. 강대국들의 이 거대한 도박판에서 한국 경제는 그저 판돈으로 쓰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더 슬픈 현실은 이런 폭풍이 몰아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위기의 징조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죠.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의 대응은 늘 한 박자 늦고 무기력하기만 한 걸까요? 소를 잃고도 외양간조차 제대로 고치지 못하는 우리 경제사령탑의 뼈아픈 실책, 그 적나라한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3주, 중동에서 전쟁의 불꽃이 튀고 우리 경제의 혈관인 환율이 치솟기 시작했는데 정부가 대책을 내놓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걸 과연 선제적 대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감히 말씀드리건대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실책입니다. 소가 이미 도망가고 외양간 문마저 뜯겨나간 뒤에야 뒤늦게 망치를 든 것이죠. 우리는 이미 요소수 대란을 뼈아픈 교훈으로 얻었습니다. 특정 국가나 특정 자원의 경제의 목줄이 잡히면 나라 전체가 한순간에 마비될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겪었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다짐했습니까?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중동의 기름길이 조금 흔들리자마자 대한민국은 또다시 급소가 찔려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당장 내일 쓸 원료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데 정작 컨트롤타워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무책임한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환율이라는 거센 파도에 속절없이 깎여나가는 동안 키를 잡은 선장들은 방향을 잃채 안개 속을 헤매고 있는 셈입니다. 현실은 차갑습니다. 국가가 여러분의 지갑을 끝까지 지켜주지 않는다는 냉혹한 진실을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서글프시겠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개인의 생존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똑같은 숫자를 보고도 전혀 다른 말을 쏟아내는 언론의 기괴한 침묵과 프레임이죠. 환율 1,300원일 때는 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경고하더니 1,500원이 넘은 지금은 왜 이다지도 조용한 걸까요? 정치적 계산기가 가려진 진짜 숫자의 비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할 자산 방어의 핵심을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통장에는 달러가 얼마나 들어 있습니까? 이 질문이 앞으로 여러분의 3년을 결정지을 생존의 열쇠가 될 겁니다. 환율 1,530원 시대에 원화 자산에만 모든 것을 거는 것은 구멍난 배를 타고 거대한 쓰나미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가도 언론도 당신의 지갑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각자 도생을 넘어선 스마트한 생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께 가장 현실적인 자산 방어 전략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통화의 울타리를 넓히십시오. 해지라는 어려운 말 대신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환율이 오를 때마다 내 자산 가치가 깎여나가는 것을 막으려면 내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달러 자산을 포함해야 합니다. 지금 환율이 너무 높아서 망설여지시나요? 한꺼번에 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액이라도 미국 주식이나 달러 ETF 혹은 달러 예금을 통해 원화 편중 리스크를 분산시켜야 합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달러라는 튼튼한 밧줄이 여러분의 구매력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둘째, 부채의 체질 개선입니다. 고환율은 필연적으로 고물가를 부르고 이는 다시 고금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지금은 빚을 내서 무리하게 투자할 때가 아닙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가지고 있다면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가용현금을 최대한 확보해 두십시오. 금리라는 파도가 내 집이라는 성벽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단단히 보수해야 할 시기라는 겁니다. 현금 흐름을 막는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도려내는 경제적 다이어트가 생존의 기본입니다. 셋째, 소비의 절약을 넘어선 환율 수혜 섹터로의 공격적 자산 재배치입니다. 수입 물가가 올라 내 주머니가 털리고 있다면 반대로 환율 상승 덕분에 돈을 쓸어 담는 기업의 주인이 되어 그 손실을 메꿔야 합니다. 달러로 결제받는 K방산, 자동차, 조선 같은 수출 효자 종목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내가 쓰는 기름값이 올라 괴롭다면 원유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원자재 ETF나 에너지 인프라 펀드로 내 지갑에 방어막을 쳐야 합니다. 남들이 물가 폭등에 우왕좌왕하며 소비를 줄일 때 여러분은 위기의 원인을 수익의 기회로 바꾸는 공격적 해지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전략적 방어이자 다음 판을 준비하는 가장 강력한 총알이 될 것입니다. 분석가는 숫자로 세상을 보지만 저는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을 봅니다. 이 위기가 단순히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냉철하게 자산을 재배치하고 버티는 자만이 폭풍이 지나간 뒤 비로소 나타나는 부의 사다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버티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이 거대한 위기의 끝에는 반드시 상상도 못할 인생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마지막 통찰, 그 결정적 한 방을 바로 확인해 보시죠. 위기는 곧 부의 재편기입니다. 이 말 평소에는 참 식상하게 들리셨죠? 하지만 환율 1,530원이라는 이 절망적인 숫자 뒤에는 누군가에게는 평생 한 번 올까 말까한 거대한 부의 사다리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장담컨대 모두가 공포에 질려 눈을 감을 때 끝까지 눈을 뜨고 시장을 응시하는 사람만이 그 사다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똑똑한 경제 방어막을 쳤다면 이제는 그 방어막 너머의 기회를 포착할 공격의 기순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피크아웃의 신호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환율은 영월에 오르기만 하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블러핑이 멈추고 중동의 포성이 잦아드는 순간 미친 듯이 솟구치던 환율은 하강 곡선을 그리게 될 겁니다. 그때가 바로 원화 자산이 기지개를 켜는 시간입니다. 환율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할 때 그동안 고환율 때문에 억눌려 있던 우량한 국내 수출 기업들이나 중동 재건 사업의 핵심 수혜주들이 가장 먼저 고개를 들 것입니다. 지금 당장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은 어떤 기업이 이 파도를 가장 잘 버텨내고 있는지, 어느 분야가 전쟁 이후의 재건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발휘할지 미리 공부하고 리스트를 작성해 두라는 겁니다. 둘째로, 여러분의 인사이트 근육을 키우십시오. 경제 뉴스를 단순히 소비하는 자와 그 흐름을 읽는 자의 차이는 1년 뒤 자산 규모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환율이 10원 오를 때 내 주식 계좌가 왜 춤을 추는지, 금리가 변할 때 부동산 시장의 공기는 어떻게 바뀌는지 그 연결고리를 스스로 이해해야 합니다. 남의 말에 휘둘려 영끌하거나 패닉셀을 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세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곧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자산입니다. 제가 이 채널을 통해 끊임없이 복잡한 지표를 비유로 풀어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러분의 이 인사이트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 맷집입니다. 위기는 차갑고 날카로운 팩트 폭격으로 시작되지만 그 끝은 따뜻한 보상으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지금 당장 지갑이 얇아지고 앞날이 막막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폭풍우는 결국 지나갑니다. 팩트는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수많은 위기를 딛고 일어선 저력이 있고 그 안에서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늘 존재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환율 1530원의 진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생존 전력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비가 그친 뒤 땅이 더 단단해지듯 이 위기를 견뎌낸 여러분의 자산은 이전보다 훨씬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에 저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마십시오. 냉철한 분석과 따뜻한 위로가 함께하는 다음 분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 픽셀 이코노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